안녕하세요. 네, 저는 차두리 유미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가르칠 때 고민을 많이 하실 라이팅에 대해서 배우는 그러한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련북과 월북이 이렇게 있고요. 세 권씩 준비되어 있는 My First Writing 가지고 오늘 아이들의 첫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라이팅을 시작할 때, 그리고 라이팅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라이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내 글을 조금 더 예쁘게 전시를 하거나 보고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 카페 공지를 드렸었는데 간단하게 종이 한 장으로 두 장으로 만드는 미니북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A4 용지 두 장, 그리고 색종이 두 장 이렇게 준비하시고 가위랑 자랑 그리고 풀 이 정도 준비하셔서 마지막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세미나에 저기 화면을 공유하도록 할게요. 말이 짧고 되게 시간이 많지 않죠. 그래서 아쉬운데 이번 가을은 좀 길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자, 첫 영어 글쓰기 My First Writing Second Edition으로 재미있게 시작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첫 화면에는 1권, 2권만 보여드렸거든요. 3권은 이제 마지막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3권의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이 처음으로 라이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인데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미나에 많이 참석하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세미나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하시고 이제 간단하게 화면을 하나 캡처를 하셔서 나중에 이 피처 카페에다가 후기를 남겨주시면 교재를 선물로 드리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직접 그냥 내가 이 교재 이런 거 좋은 거 알겠고 이제는 나중에 한번 써봐야지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또 잊어버리실 수 있는데 교재를 받아보신 다음에 직접 보시고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이 교재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직접 보시면서 또 수업 연구를 하시는 것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꼭 교재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미니북 만드는 것도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잘 만드시고 자랑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조금 더 열심히 후기 작성해 주신 분들한테는 새 권을 다 선물로 드리니까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제가 나중에 PPT도 올려드리고 자료도 정리해서 올려드리니까 막 다 찍거나 너무 힘들게 막 적거나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한 장만 그냥 캡처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컨텐츠입니다. 오늘은 교재에 대해서 한번 쭉 어떤 교재인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 교재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지, Six Step Writing이라고 해서 레슨 플로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쓰기를 어려워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글쓰기 실력도 이렇게 좀 향상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 어떻게 또 적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하실 텐데, 라이팅 액티비티도 사실 글쓰기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액티비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솔직히 처음 이제 글쓰기 하는 친구들은 글만 쓰는 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쓸 때 그냥 우리 이런 글 써보자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어 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시작을 할 수 있게끔 하려면 또 이제 간단하지만 또 활동들을 하면서 해주면 더 아이들이 그래 이거는 좀 해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 글쓰기는 모든 것의 기본이잖아요.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가 내 생각을 그냥 한 번에 생각을 딱 하고 바로 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내 생각을 정리를 해서 글을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발표를 하거나 내 글을 어디다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글쓰기는 가장 기본이에요. 하지만 글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이들이 글을 쓰자고 하면 사실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로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제일 싫어하고 기피하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글쓰기가 어렵지 않다. 글쓰기, 특히 영어로 글쓰기도 어렵지 않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처음에 글쓰기 배울 때 그래서 글쓰기 어렵지 않고 이렇게 나도 할 수 있네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려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교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튜던북과 월북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티처스 매뉴얼이 이제 교재로 따로 있어서 별도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교재는 이제 영역 쓰기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다 안에 담겨 있는 티처스 매뉴얼이 디지털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실 때 라이팅을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거에 대한 자료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다 이렇게 나뉘어 있으니까 꼭 다운받으셔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차랑 이제 단계 글쓰기 같은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저학년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글쓰기가 막연하게 이렇게 교재에 따라서 하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첫 번째 체계적으로 딱딱딱 그 패턴 글쓰기가 아니라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는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델 패세지를 읽고 이런 글을 내가 쓰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이 먼저 배우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글에 필요한 주제에 맞는 다양한 어휘들도 배우고 그다음에 그 안에 문장을 정확하게 구성을 하려면 또 그래머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머도 배우고 그다음에 문장으로 딱 맞게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진짜 글을 쓸 때 어떻게 쓸 것인지를 좀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보고 그 다음에 정말 나의 글쓰기를 하는 그런 단계로 체계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나갈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잘 모르겠다. 막연할 때 이런 모델 패세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쓰면 되는 거구나. 살을 붙여 나가면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줘서 처음 글쓰기 할 때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보시면 아이디어 웹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그냥 글을 쓸 때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과 이렇게 아이디어 웹을 만들어 놓고서 내가 이런 주제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를 만들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어 웹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쓰려고 하는 글을 먼저 시각화해서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이거는 영어 글쓰기뿐만이 아니라 한글로 글을 쓸 때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생각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라이팅 프로젝트가 따로 있어서 아이들이 다양한 형태의 글쓰기를 또 연습을 하고 그런 글을 이렇게 쓰고 나서 내 글을 또 예쁘게 정리를 하고 이것을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즐거움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월북에 보면은 이렇게 아이들이 그냥 내가 썼던 글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 글을 또 한 번씩 써보면서 그 사진에 맞는 글을 한 번씩 또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워크북을 통해서 다양한 글쓰기 연습과 또 어휘 복습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재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TM에도 보시면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교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들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수업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연습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제가 좋아하는 자료 중에 글에서 약간 아이들이 하기 쉬운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실수들을 고쳐보는 그런 워크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꼭 한번 아이들과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틀리는 것들이 대문자로 안 쓰는 거, 마침표 안 찍는 거, 그리고 글을 쓸 때 약간 좀 보기 쉽게 사실 이제 요즘은 많이 타이핑을 하고 내가 온라인으로 쓰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 직접 글을 쓸 때 아이들이 띄어쓰기를 엉망으로 하거나 단어를 붙였어야 되는데 막 띄어쓰거나 아니면 띄었어야 되는데 다 붙였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쓰고 나서 이 라이팅 교재를 그 말하기 교재처럼 활용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직접 말도 해보고 이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글을 쓴 거를 게시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말한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뭐 부모님들께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말하기와 글쓰기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적인 요소를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추가적으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문법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이제 문법 교재랑 함께 병행을 하면서 그 간단하게 나왔던 이런 문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글을 쓸 수 있게 되고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서 함께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6단계 글쓰기를 한번 정확히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교재를 보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6단계로 딱딱딱 나뉘어져 있고, 선생님들도 수업을 하실 때 이렇게 따라서 하면 되니까 아이들도 조금 더 글쓰기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다음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아이들이 과연 다음에 글을 쓸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계획 글쓰기입니다. 그래서 계획표를 보고서 이런 조건을 통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동사를 want, plan, expect, hope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사용을 할 것, 그리고 모든 문장의 주어는 대명사로 쓸 것, 인칭 대명사, 그리고 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쓸 것 해서 밑에 주어가 쭉 문제 엠마라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다 she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want, plan, expect, hope 이렇게 해서 하나씩 쓰고 그 다음에 내용들이 조금씩 빈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완성을 해보는 그런 글을 쓰는 건데요. 자, 이런 글이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또 가고 싶은 나라와 그 이유를 말하기 해서 글쓰기가 나오거든요. 이름, 그다음에 가고 싶은 나라, 그리고 그곳에서 유명한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이번에는 빈칸만 나와 있죠. 아까 처음에는 조금 빈칸을 채워 넣는 것 정도였다면 이제는 직접 써보는 거예요. 조금 더 발전했죠. 이게 어떤 글쓰기냐면 자,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학교 이제 1학년부터는 수행평가가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을 지필고사를 보는 것 외에도 이렇게 수행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영어는 말하기, 쓰기,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글쓰기가 들어가죠. 내가 작문을 하고 나서 말하기를 하는 거고 글쓰기를 하고 나서 포트폴리오 작성하고 또 글쓰기는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글쓰기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중학교 가서 시작을 하면 이미 늦어요. 아이들이 글쓰기를 먼저 경험을 해본 친구와 중학교 가서 처음 한 친구는 그 시작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글쓰기를 해봤던 친구들은 이런 수행평가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처음 한 친구들은 되게 막막해하고 어려워하거든요. 사실 별거 아닌데 그런데도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를 연습을 하고 영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평가 영역은 이런 식으로 있어요. 문장의 단어랑 문법, 어순, 그리고 조건들을 맞춰서 자세대로 영작을 했는지, 그리고 그 필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제 평가 기준이 세세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년별로 수행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자,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말하기, 쓰기, 포트폴리오가 있고요. 중학교 2학년은 말하기, 영문장 쓰기, 포트폴리오. 그래서 비슷하죠. 그리고 중3은 이제 말하기, 서술, 논술 평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됐죠. 그래서 중3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간단한 글쓰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자기 의견을 이제 잘 쓰면서 뭔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수행평가의 그 기본이 글쓰기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My First Writing으로 준비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교재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처음에 하는 그 수행평가가 결국엔 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 내 사회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로 이렇게 주제가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My First Writing에서 그 배우게 되는 내용과 일맥상통이에요. 처음에 My First Writing 같은 경우는 나에 대한 것들에서 시작해서 내 주변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내 사회, 뭐 우리나라, 세계의 나라 이런 식으로 확장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충분히 영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수행평가를 할 때도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하기, 나와 친구 주변 인물들을 소개하는 것들. 이제 수행평가에 보면은 이제 뭐 교과서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나에 대해 소개를 하고 또 내 친구에 대해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들은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예요. 그래서 글쓰기가 하나의 패턴으로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뭐 주말 계획이라든가 내 시간표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뭐 우리 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요리를 할 때 요리 레시피를 내 순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이제 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서베이 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누구는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비교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글을 쓴다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My First Writing에서 연습을 하고 경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글을 만나더라도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글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뭐 글을 필수 문법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수행평가에 나오잖아요. 필수 문법이 꼭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뭐 will 조동사를 활용해서 글을 쓰는 거 아니면 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활용해서 글을 쓰기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쓰는 글에 녹여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오류가 없는 그런 글을 쓰는 연습을 이때부터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 그냥 내가 내 의견을 쓰고 글을 잘 쓰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문법적 오류가 없이 정확하게 글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배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 문법 교재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 것들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서 다른 유형들을 미리 연습을 하는데 사실 처음 배울 때부터 자 수행평가 이런 게 나오니까 얘들아 이걸 해봐야 돼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사실 그냥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강조를 하지 않아도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를 차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막 수행평가 이거 나오는데 얘들아 이거 해야 돼 라고 이제 겁을 주실 필요는 없고요. 자연스럽게 배우다 보면은 우리가 나는 그냥 My First Writing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나중에 수행평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했던 것들이었네 라고 아이들이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북을 가지고 한번 교재를 직접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스마트 캠퍼스를 이제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교재를 먼저 이 스마트 캠퍼스에 들어가면 이렇게 첫 화면이 선생님들 이제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교재, 마이 이북 해가지고 내가 즐겨찾기 했던 교재가 쭉 나오거든요. 저는 지금 My First Writing 3권을 즐겨찾기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뭐 학생 관리, 반 관리, 뭐 여러 가지 알림장도 있고 레벨 테스트도 볼 수 있고 오디오 플레이어도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료증 발급이라고 해서 이렇게 딱 띄우면은 교재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름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넣고 우리 학원이나 공부방 아니면 뭐 엄마가 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집, 우리 가족 이름 써도 되고 그래서 발급 일자까지 딱 하고서 발급하기를 누르면 아이들이 내가 교재한 걸 딱 끝냈을 때 이런 수료증을 받고서 아, 나 지금 한 권을 다 끝냈다라는 그런 기쁨도 누릴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내가 직접 만들지 않고 이렇게 만든다면 출력만 하면 되니까 굉장히 활용도가 좋고 아이들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북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3권인데요. 자, 교재를 보시면 여기 목차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먼저 스튜던북을 보시면 컨텐츠 해서 첫 화면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3권은 조금 더 이제 형아들이 배우는 거니까 좀 확장해 나가서 이제는 future event라던가 family fun, 그다음에 days of our lives 또는 뭐 best and the worst 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좋아하는 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the world and beyond라고 해서 우리 세계 그다음에 행성까지 나아가서 좀 더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저는 한번 오가해서 My Family Trip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가족의 여행에 대해서 한번 배울 수가 있는 건데 자,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단어들을 넣어 볼 수 있게. 이제 조금,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서 조금씩 활동이 달라지긴 하는데요. 어떤 것들은 그냥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것들도 있고, 직접 채워 넣는 것도 있고 해요. 그래서 그냥 모델 패세지도 그냥 다 써 있는 것이 아니라 빈칸을 한번 내가 채워보면서 내가 진짜 글을 조금 완성해 보는 그런 것들도 웜업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그리고 내가 배웠던 이 글을 읽으면서 yes or no 해가지고 맞는 것들을 한번 채워 넣어보는 문제도 풀어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단어를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게 그래서 또 넣어보는 그런 활동도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이 직접 내가 이런 단어들 우리 가족 여행에 대해서 좀 쓸 때 이런 것들 단어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미리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 이제 그래머 프랙티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주어랑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들을 굉장히 좀 헷갈려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되게 간단한 건데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처음에 개념을 딱 잡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들도 이런 연습을 하면서 주어에 따라서 바꿔가는 것들도 연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writing practice라고 해서 아까 글을 한번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은 뭘 했고 우리는 뭘 했다라는 것들을 쭉 목차해서 약간 이렇게 글을 좀 도식화해서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주제를 딱 하나를 세워놓고 거기에 맞게 다 가지치기를 해나가고 글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쓸 수 있다는 것들을 연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글을 쭉 써보는 연습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내가 글을 쓸 때, 우리 가족에 대해서, 우리 가족 여행은 나는 이런 걸 했다라는 것을 쓰고 싶다라는 것을 한번 아까 처음에 했던 것처럼 글을 나눠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럴 때 아이들이 제일 많이 두려움을 겪는 것들이 뭐냐면, 선생님 글을 쓰고 싶은데 단어를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어가 뭘까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실 어휘를 이제 잘 몰라가지고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다양한 것들을 예시로 지금 적어놨죠. 그래서 이 월드뱅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이런 스키 트립을 갔던 거 아니면 시티 투어를 했던 거 섬에 놀러 갔을 때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조금씩 더 수정을 하고 내가 필요한 단어들을 채워 넣어가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짜 내가 글을 한번 그림도 그려보고 아니면 내가 사진을 찍었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진을 사진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생생하게 글을 작성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정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파트인데요. 라이팅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쓴 글이 틀린 것이 있는지를 셀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처음 시작을 대문자로 했는가?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리는 거죠. 특히 저학년 친구들은 너무너무 귀엽게 다 소문자를 쓰거나, 뭐, 다 너무 잘 썼는데, 마침표를 하나도 안 썼거나,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실수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신 다음에 워크북을 통해서 또 연습을 하는 걸 한번 보면 이렇게 워크북에서도 다양하게 단어와 문장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제일 어려워하죠. 약간 스크램블 되어 있는 단어를 문장을 완성을 해보는 거 그리고 이제 제대로 연습을 하면서 문장을 그 패밀리 트립이나 뭐 이런 것들 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그 그림에 맞는 글을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라이팅 프로젝트라는 것들이 글의 마지막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이어리라고 해서 이번에는 내 일기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했고 그림도 그려보고 일기도 써보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은 내가 뭐 계획표를 세워본다든지 아니면 요리를 하는 것에 대한 레시피 써본다든지 아니면 리포트를 작성해 본다든지 이런 글들을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교재를 자세히 하나하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좀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교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아까 했던 대로 넘어가서 이제는 교재를 한번 살펴봤으니까 그러면 교재를 활용하면서 내가 글쓰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Enjoy Your Writing 해서 라이팅을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를 게임을 통해서 한번 글쓰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카드를 넣어가지고 플래시 카드를 뽑으면서 그거에 맞게 글을 쓰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릴레이 글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썼던 글을 조금씩 수정을 하는 그런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보이시는 게 종이 봉투에다가 이렇게 미스터리 박스라고 써보는 거죠. 쓴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양한 단어 카드 또는 뭐 인물 카드 같은 걸 넣어서 내가 그 인물이 되어보는 글을 쓴다든지 뭐 직업에 대한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주제를 아예 다 여러 가지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요리에 대한 글 아니면 가족에 대한 글 아니면 여행에 대한 글 이런 것들을 넣고서 그거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거. 그리고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조별로 해서 첫 번째 이건 여기다가 이제 순서를 넣는 거죠. 그래서 순서를 딱 뽑은 다음에 내가 첫 번째면 첫 번째 글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릴레이로 글을 써서 누가 더 재미있게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보는지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내가 썼던 글을 아니면 다른 조가 썼던 글을 서로 이제 고쳐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을 바꿔보자. 아니면 뭐 스펠링이 틀린 거 아니면 문법적 오류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바꿔보고 활용을 하면서 더 정확하게 글 쓰는 것들을 한번 배워볼 수가 있어서 재미있게 게임처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지. 음, 공유를 안 하는 거를 한번 하려고 했더니
잠시만요. 네, 공유는 이제 끝냈고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자, my mystery bag 해가지고 guess what 또는 여기에 guess who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셔가지고 여기다가 카드를 넣어서 뽑은 다음에 그거를 여러 개 만드신 다음에 이제 뭐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쓰기 전에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인물이 뭐가 있고 장소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재료를 주는 걸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장소, 인물, 그 다음에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어떠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글을 쓰면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아, 나는 이런 글을 쓸 거야 라는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쉽게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게임을 하시면서 수업을 하시면 아이들도 되게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것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교재 자료를 활용하기인데요. 자, 우리 교재가 자료가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코프 앤 시퀀스를 통해서는 이 글에서는 어떤 주제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고 또 어떤 문법적인 것들이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때 단어를 나는 이런 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면 좋겠다라든지 문법 내용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문법 내용을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문법 활용하는 그런 이제 게임들이라든지 그런 거 자료들을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준비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쓰면서 조금 틀리기 쉬운 부분이라든지 문법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테스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워크시트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팀을 통해서 수업부터 이제 끝까지 어떤 식으로 수업이 쭉 진행이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모델 패세지라고 해서 아이들이 진짜 그 글을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를 볼 수가 있는 건데요. 나에 대한 글, 그러니까는 모델 패세지는 내가 쓴 글은 아니잖아요. 그 글을 나를 통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활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 3, 2, 1 스트레지는 이거는 뭐냐면 예시 문장을 정리하면서 문장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 여기에 나와 있던 이거를 내가 나에 맞게 한번 바꿔본다라는 것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쓰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vocabulary dice라는 것은 단어를 조금씩 바꿔보는 건데 이걸 게임처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자료는 제가 다 나중에 링크를 걸어 드릴 거니까 거기서 다운받아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oursquare 게임 같은 경우는 내가 썼던 것들을 약간 카테고리별로 주제에 맞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보고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묶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게임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테니까 선생님들 나중에 제가 자료 링크해 해드리면 그거 보시고서 이건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래머에 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인데요. 자, 첫 번째 타입 오브 센텐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긍정문을 부정문을 만들거나 의문문을 만들거나 뭐 감탄문을 만들거나 명령문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래머 그 워크시트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3, 2, 1 strategy 이거는 아까 단어로 활용하실 수도 있지만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할 때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connect for 같은 경우는 내가 쓴 글에서 문법적인 오류를 찾는 거를 활용을 하실 때 게임처럼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그냥 틀린 거 찾아서 고치라고 하면은 재미가 없어 하는데 이렇게 게임처럼 진행하면 또 되게 재미있어거든요. 이걸 활용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하시면 재미있게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폴스케어 게임에서도 이것도 문법적인 내용을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이거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자료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했던 이런 자료들 이렇게 텍스트 해가지고 타이틀 해서 어떻게 문장을 바꿀 것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단어로 바꿀 것인지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 한번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약간 노트처럼 해놓으면 아이들이 직접 적어보고 어떤 걸 고쳐야 되겠다, 어떤 걸 바꾸고 난 이렇게 써보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좋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얘는 다운받으셔가지고 내가 맞는 것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머든 단어든 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그 주사위를 가지고 단어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워크시트인데 이런 걸 가지고 단어를 뭐 단어를 좀 배울 때 이런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뜻이 뭔지를 정리를 해본다든지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아니면 얘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던가 뭐 동의어, 반의어 이런 걸 활용을 하면서 단어로만 바꿔도 아이들이 재미있게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법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four squares 카테고리라고 해서 아이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네 개를 쭉 뭐 어떤 식으로든 돼요. 네 개를 쭉 만들어가지고 처음 먼저 완성한 친구가 게임을 이기는 거였어요. 여기에다가 뭐 여기는 지금 카테고리를 만드는 거였어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어떤 카테고리인지를 맞추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주제에 맞는 단어들을 묶어보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직접 선생님들이 만드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뭐 이러한 그 문법적인 오류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써본 다음에 아니면 단어를 바꿔보는 거 이런 것들을 직접 미션을 다 적어본 다음에 그거에 맞게 게임을 마치 빙고 하듯이 하지만 빙고랑 다른 것은 얘는 4개의 연속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띄워놓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 일단은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자료 중에서 이런 것이 있어요. 아까 Connect 4라고 해서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얘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는 약간 이런 이런 그 게임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직접 뭐 이렇게 단추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그런 게임인데 얘도 되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은 되게 좋은 게 약간 4개의 쭉 연속되는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문법적으로 약간 뭐 noun, verb, adjective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뭐 만들어서 이렇게 뭐 4개를 연속으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그 빙고처럼 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얘는 되게 좋은 게 내가 주사위를 굴려가지고 주사위도 여기 다 나와 있거든요. 단어 카드도 있고 주사위도 있어가지고 얘를 굴리면서 나온 거를 여기 표에다가 맞춰가지고 지우는 이런 연습을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하시면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건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 중에서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약간 직접 선생님들이 여기 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직접 그 약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선생님들이 맞게 쓰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식인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조금 제가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개, 뭐, 가로선, 뭐, 대각선, 뭐, 가로, 세로, 이렇게 다 어떻게 해도 네 개만 만들면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죠. 문장이 문법적으로 좀 맞지 않거나, 아니면 약간 뭐, 에러가 있거나, 아니면 단어를 좀 바꾸거나, 아니면 대문자를 소문자로 그러니까 소문자로 썼다는 것을 대문자로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장을 수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직접 조금 어려운 것들 있거든요. 뭐 병렬 구조를 만든다, 뭐 이런 그
것들도 있는데 그거는 아이들한테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뭐 주어를 인칭을 바꾼다라든지 형용사 하나를 바꾼다라든지 아니면 문장을 부정문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션을 조금 쉽게 아이들에게 맞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PPT 파일이라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눌러가지고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정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아이들과 함께 문장을 수정을 하거나 조금 다르게 글을 바꾸었을 때 활용하기 좋으니까 꼭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도 정말 강추해요, 제가. 자, 그러면 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그래픽 오거나이저인데요.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직접 조금 재미있게 약간 구성을 좀 이렇게 글의 그 내용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어떤 것들은 픽션을 쓸 때도 있고, 논픽션을 쓸 때도 있고, 아니면 뭔가 하나의 글을 딱 주제 하나를 놓고서 그거에 맞는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것들도 있고 시간의 순서에 맞게 써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글의 주제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그래픽 오거나이저들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활용하셔서 이제 다운을 받고 이제 자료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라이팅 템플릿들인데요. 아이들이 글을 쓸 때 사실 별거 아니지만 조금 멋지게 뭔가 자료를 내가 글을 딱 쓰고서 게시를 하는 걸 되게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마치 신문처럼 또는 이제 조금 있으면 땡스기빙도 오고 하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아니면 꼭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에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이런 것들도 글을 쓰실 수가 있고 또 되게 귀여운 사과의 이렇게 모양의 이제 크래프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에다가 글을 간단하게 쓰고서 이렇게 펼칠 수도 있어서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나의 빛나는 순간들 아니면 나의 소개, 우리 가족에 대한 소개, 아니면 우리 그 클래스에 대한 소개 같은 걸 쓰고 싶을 때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도 템플릿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쿨버스로 만드는 재미있는 미니북도 있고요. 또 팝업처럼 펼쳐지는 미니북도 있고 스토리보드로 해서 주제별로 내가 글을 딱 쓰고서 사실 항상 뭐 이걸 책으로 다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제별로 이거는 가족에 대한 글, 이거는 나에 대한 글, 그리고 뭐 여행에 대한 글 이렇게 주제를 다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얘를 간단하게 끼워서 보관을 하고 또 이제 빼서 볼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글이 있거든요, 책이. 그리고 또 3D 미니북이라고 해서 간단하지만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펼쳐보는 재미가 있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실 이렇게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내 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표지만 예쁘게 뽑아놓고서 내가 썼던 글들을 모아놓기만 해도 아이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뭐 되게 뿌듯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글 쓸 것인지 디테일을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템플릿이고 이렇게 글에 따라서 쓰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니면 글에 뭐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쓰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서 글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릴레이 글쓰기 하실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첫 번째 친구가 첫 번째에다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죠. 재미있게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신문을 약간 만드는 것처럼 해서 자 우리 반 신문 해가지고 글 잘 쓴 친구들 거니 이렇게 신문처럼 만들어가지고 게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오늘은 내 글이 안 뽑혔지만 다음에 내 글이 뽑히겠지라고 하면서 또 재미있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 이제 Fall Break News라고 해서 가을에 맞게 또 신문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이나 사진 같은 거 사실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사진 같은 걸 넣어줘도 되게 좋겠죠. 아이들이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글을 딱 써놓고서 이렇게 진짜 무슨 신문 기사인 것처럼 게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또 되게 재밌게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뽑는 것이 뭐 이 잘한 친구만 하지 마시고 게시할 공간이 있다면 쭉 다 써가지고 작게 출력해서 이건 좀 크게 출력했지만 작게 반 정도 사이즈로 출력을 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글 쓰는 거에 대한 이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이거 약간 할로윈 버전의 글인데 자 누가 제일 무서운가요?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는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에 대한 글을 써본다 할 때
이 몬스터가 정말 무섭다. 서로 주장하는 글을 써볼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소개에 대한 글을 쓸 때도 이런 식으로 템플릿이 있으면 조금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다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이들에게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미리 딱 템플릿을 주시면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나에 대한 소개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썼던 것들을 한번 쓴 다음에 이거를 직접 글로 표현을 해보라고 하면 선생님 못 써요. 제 나이, 이름, 제가 좋아하는 거 끝인데요. 이거 말고 없어요. 이렇게 하던 친구들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또 내가 좋아하는 색깔,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맛 이런 것들을 쓰면서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그려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글도 쓸 수가 있다는 거. 이런 템플릿들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약간 내가 나의 일상에 대해서 만화처럼 그려보고 싶다 할 때도 이런 템플릿 활용하면 재밌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쬐끄맣게 뉴스 사진처럼 쓰실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가장 즐거웠던 메모리북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엮어주시면 얘는 그냥 1년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가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글을 쓸 때 그냥 단편으로 딱 끝내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분기별로 또는 뭐 이렇게 1년으로 해가지고 엮어서 아이들에게 글쓰기를 다 엮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군번술 같은 걸로만 엮어주고 해도 그냥 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1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나의 가장 빛나던 순간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냥 만드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템플릿이 있는데요. 가족에 대한 거, 그리고 뭐 나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간단하게 그냥 지금 이런 것처럼 말풍선이나 네모만 그려놓고서 여기다가 그냥 주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글을 다 엮어주시면 훌륭한 또 책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짠 이렇게 사과예요. 이거는 이제 출력을 한 건데 이렇게 해서 쭉 열어주면은 이렇게 템플릿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글을 직접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재미있는 글을 쓰고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간 뭔가 나와서 발표할 때 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한 다음에 이걸 딱 보여주면서 이걸 아이들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하면 또 재미있겠죠. 또는 여기다가 사진 같은 거를 또 넣고서 굉장히 뭐 스토리텔링 할 때 활용하면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재미있게 또 꾸며줄 수도 있거든요. 활용하시면 좋겠고 이런 템플릿도 있어요. 이런 거는 약간 그냥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고서 모빌처럼 쭉 달아놓으면은 또 재미있는 게시판 꾸미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계절이라던가 내가 이번 겨울에 재미있게 했던 것들에 대한 것들을 써서 활용해 보도록 하면은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감사하는 것들, 이런 것이 고마웠어요 라고 하면서 글을 쓰는 것들도 하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템플릿을 활용해가지고 아이들과 글을 쓰면서 게시도 하고 즐겨볼 수도 있습니다. 얘는 되게 귀엽죠? 이렇게 생긴. 얘도 종류인데, 나는 뭐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칠면조에다가 글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재미있게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얘는 직접 색칠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너무 귀여운 버스인데요. 얘도 그냥 템플릿이 있어가지고 출력해서 잘라가지고 붙이기만 하면 되고요. 뒤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템플릿도 있어요. 여기다가 그냥 글을 하나하나 쓰고서 여기다가 쭉 이어서 붙여주기만 하면 얘 자체가 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만들어 주시고 뒷면에다가 내가 그냥 다른 종이로 모양만 본떠가지고 붙여주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책이 되니까 이렇게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작게 만드셔서 이 안에다가 책을 넣을 수 있게끔 해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약간 앨범처럼 되어 있는데, 얘는 이렇게 책을 넘기면 여기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뭔가 봉투를 넣는 것처럼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뭐에 대한 글입니다. 해서 주제 쓰고, 아니면 그림 같은 걸 쓰거나 해서 여기다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가 썼던 글을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여기다가 조금 더 써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템플릿을 간단하게 넣어본 다음에 여기다가 쏙 넣어주면은 얘 자체로 글을 보관할 수 있는, 안 들어가네. 손 떨려가지고. 꼭 이렇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고 아이들과 글을 쓰고 보관하는 장소로 쓸 수가 있죠. 앨범처럼. 여기다가는 지금 글을 따로 뭔가를 넣진 않았지만 사진 같은 거, 그림 같은 것들도 넣어서 이렇게 해서 좀 보관을 하면 내 글이 하나의 뭔가 앨범으로 쫙 정리가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얘도 만들기 어렵지 않고요. 템플릿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력을 하셔가지고 여기를 접어서 붙이면 이게 지금 아까 그 페이지 책에 겉표지가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출력을 하신 다음에 접어서 붙이고 여기 풀칠을 한 다음에 딱 접으면 아까 그 봉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냥 아예 다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미니북이 있어요. 자, 이거는 템플릿을 만드셔가지고 그냥 출력만 하신 다음에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펼칠 수 있게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요거를 이따가 만들어 볼 건데, 이런 식으로 약간 팝업이 되는 거잖아요. 접혀 있다가 쫙 이렇게 펼쳐지면 아이들이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셔서 나만의 라이팅 그리고 내가 직접 내 얼굴을 그려도 좋고 해서 직접 꾸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약간 사진기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뭔가 쭉 내려올 수 있게끔 제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여기 내려올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 별거 아니지만 지금 붙어가지고 안 내려오는데 얘를 쭉 잡아 당겨가지고 뭔가 사진처럼 쭉 어떤 내용이 있어요라고 해서 목차처럼 해놔도 재미있겠죠? 그리고 여기도 얘는 조금 다른 그 미니북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My Family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사진처럼 해가지고 우리 가족 소개라고 해서 얘를 쭉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내려주면은 우리 가족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얘는 가족 소개 말고 뭔가 여행을 갔다거나 할 때도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렇게 쫙 바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얘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얘가 정말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되게 있어 보이죠? 이렇게 해서 딱 쓰고서 아이들이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내가 글 1, 2, 3, 4 이렇게 해서 딱 쓰면 제가 좀 작게 만들었지만 선생님들 조금 더 크게 출력하셔가지고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예쁜 미니북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애들이 요거 이렇게 여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만드셔가지고 아이들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노트북처럼 만든 다음에 얘를 딱 열었을 때 여기다가 글쓰기를 넣거나 아니면 사진 같은 걸 붙여놓고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게끔 해주셔도 좋죠. 여기도 이것 자체가 미니북처럼 돼서 글을 하나 쓰고 또 위에 올리고 해서 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아이들이 뭔가 진짜 노트북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다 하는 느낌처럼 들 수 있게끔 여기 자판기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또 재미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컴퓨터처럼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라이팅에 대한 글을 딱 썼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고 아니면 나에 대한 소개 같은 거 할 때 자 이렇게 하나씩 넘길 수 있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앱처럼 아니면 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뭔가 대화를 하는 것처럼 써놓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채팅을 할 때처럼 글을 뭐 나에 대해 소개합니다. 저는 어떤 걸 좋아하고요. 막 이렇게 애들이 SNS를 되게 잘하니까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직접 이렇게 내가 만든 것처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사진을 올리듯이 나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게끔 핸드폰 모양으로 미니북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많죠. 핸드폰 템플릿도 이렇게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내가 썼던 걸 포트폴리오 만든다 해가지고 표지만 예쁘게 출력하신 다음에 이 안에다가 글 쓰는 것들을 엮어주셔도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제가 미니북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자, 우리 색종이랑 이런 거 다 준비하셨죠? 자, 먼저 저는 조금 좀 탄탄한,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색상지를 이렇게 좀 크게 잘라가지고 파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색상지를 뭐 사셔도 되고 아니면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드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얘를 정사각형이어야 하고, 자, 얘를 일단 반을 접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반을 접어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쭉 펼치시면, 자, 일단 지금 네모 접혔죠.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대각선도 한번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대각선을 한번 접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접은 것처럼 이렇게 우리 제일 기본적인 접기 방법이죠.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고 계신가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조금 급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자, 이렇게 해서 다 접으셨으면, 자, 가위를 가지고요. 잘라주실 건데, 어디를 잘라주실 거냐면, 이 밑에 가운데 중간까지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지겠죠? 여기까지만 잘라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얘를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렇게 접어가면서 이렇게 만들 거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얘를 이렇게 반을 접어요. 접고 또 접고 또 접고 이렇게 해서 마치 다른 건 다 삼각형처럼 접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치고 펼치고 할 수 있게.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자, 첫 번째만 네모고요. 그 다음에는 잡고서 뒤에 삼각형을 잡고 이렇게 반을 접어주시고 접어주시고 하시면 돼요. 자, 얘는 이렇게 먼저 한번 만들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작은 또 색종이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얘는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하신 다음에 이 모양대로 그냥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붙일 거예요. 자른 거를 이렇게 잘랐다 생각하시고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붙이실 건데, 자, 얘를 붙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렇게 저는 지금 하나 생조기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종이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썼던 아까 라이팅 프로젝트를 이제 써 있는 거를 출력을 작게 해봤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표제는 마치 이렇게 My First Writing 해가지고 몇 번째에서 나왔던 거 주제 이렇게 담았다라고 보여주고요. 자, 얘를 펼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렇게 펼쳐지고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책이 이렇게 4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만들어 본 다음에 얘를 접어서 보여줄 때도 처음에 이렇게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접어가지고 책이 작아지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으로 보시면 어떻게 접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제가 이거 만드는 링크를 걸어 드릴 건데 얘는 중요한 게 풀칠을 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반만 풀칠을 했죠. 접혀 들어가는 곳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접힐 때 얘는 그대로 보여지면서 접혀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 풀칠을 다 해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반만 접혀 들어가는 곳은 풀칠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풀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 얘는 A4 용지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A4 용지를 준비하신 다음에 제가 여기다 지금 간단하게 써놓긴 했는데 자, A4 용지 밑에 이제 긴 쪽 가로를 보시면 10cm, 3cm, 3cm, 그 다음에 10cm, 또 나머지 이제 하고 남은 것들이 아마 3cm, 4cm는 좀 안 되고 3cm 좀 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그으신 다음에 얘를 접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접어주실 거냐면, 자, 먼저 10cm 했던 걸 접으시고요. 그 다음에 3cm를 또 접으시고, 그 다음에 또 접으시면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봉투 밑에 밑면 만드는 것처럼 되거든요. 제가 너무 빨리 나가서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사실 제가 나중에 그림이랑 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10cm, 3cm, 3cm, 그 다음에 또 10cm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접어준다라는 거. 그래서 접고 나서 얘를 풀칠을 해줄 거예요. 풀을 여기다가 바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풀칠을 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풀칠을 여기를 했고 여기는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펼쳐진 다음에 얘를 총 6개 정도로 나눌 거거든요. 근데 꼭 6개 아니어도 돼요. 선생님, 저는 한 5개만 할게요. 뭐 4개만 할게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개수를 이렇게 딱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책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쫙 펼쳐지는 책이 있었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하나하나 붙인 다음에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얘는 제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은 얘를 만약에 이제 풀칠을 하셨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잘라요. 자, 이렇게 잘랐죠. 그러면 자 이렇게 밑에 나오는 이 모양이 있으면 자 여기를 이렇게 살짝 겹쳐지게 붙여주는 거예요. 쭈루룩. 그래서 쭈루룩 붙인 다음에 얘를 이 책에다가 제일 위에랑 제일 밑에만 풀칠을 해서 딱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책을 덮었다가 딱 펼치면 얘가 쭉 펼쳐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제가 링크를 이제 보여드리고 어떻게 만드는지 보실 수 있게 걸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간단한 건 사실 얘예요. 얘를 만드셔가지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수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아이들과 이걸 만들 여력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니북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이렇게 그냥 출력만 하시면 되는 것들 출력하셔가지고 만드시는 것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오늘 이제 시간이 뭐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미니북 만드는 거를 차근차근 못 해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자료 올려드리고 하면은 거기에다가 궁금하신 것들은 조금 더 써주시면 거기다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항상 너무 짧아서 아쉬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보여드렸던 미니북들이랑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멀티폴드북, 그다음에 팝업북, 그다음에 3D 미니북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지금 보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3D 미니북은 제가 한번 이제 좀 시간이 되면은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던지 만드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영상도 있긴 하거든요. 제가 인스타에서 봤던 것들인데 좀 너무 빨라가지고 얘가 그냥 슉 지나가 버려요.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는 되게 영상이 짧잖아요. 그래서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제가 3번째는 한번 직접 만드는 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레슨 플로우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웜업부터 word practice, grammar practice, 그다음에 writing pattern, 아이디어 웹, 그다음에 your writing까지 쭉 6단계로 차근차근히 글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교재라는 거. 그래서 글쓰기도 어렵지 않다. 쉽게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교재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글쓰기 하실 수 있도록 꼭 세미나 그 후기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료 중에 제가 미리 선생님들이 너무 이제 기다리실 것 같아가지고 작성을 미리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수업 전에 한번 쫙 그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그걸 보시고서
좋은 자료 먼저 다운받으신 다음에 주말 동안 만드시고 후기에 같이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 저는 빨리 후기 올리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후기 바로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만드시는 거는 주말 동안 천천히 만드신 다음에 자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에 다음 주 이제 후기 올리는 거에 대한 안내글을 이제 매니저님 올려주시면 거기에 이제 기한이 있잖아요. 기한까지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우수 기자들을 뽑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뽑히신 분들은 선물도 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네, 꼭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소개해드렸던 My First Writing으로 아이들과 함께 글쓰기를 재미있게 즐겁게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글쓰기에 대한 부담이 있으셨다면 이제는 이 교재와 함께 또 제가 소개해드렸던 다양한 액티비티와 자료 같은 것들을 보시면서 재미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뿐만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했던 세미나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나 요거 괜찮은데 요거 해보고 싶다. 미니북도 제가 다양하게 소개해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꼭 활용하셔가지고 하나라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시고 재미있게 글쓰기 수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이라서 많은 것을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드리느라 제가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앞으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카페에서 제가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카페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댓글 잠깐만 보고 나가도록 할게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만나요.